1994년 서울의 지하 단칸방에서 음악회를 꿈꾸던 네티즌이 겪은 일입니다. 검은색의 방음벽으로 도배되어 있는 4평 남짓한 지하 공간은 난방시설도 없고 창문도 없어 낮과 밤의 구분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곳이었고, 그는 잠에 들 때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온 것은 어느 날 낮잠에 들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조선시대 장터를 걷고 있었고 점심을 먹기 위해 국밥집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한켠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미친 무당이 또 나타났다며 혀를 찾고 그 순간 그는 무당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럽혀진 하얀 소복, 지저분한 머리, 분을 바른 듯이 새하얀 피부, 얼굴을 보자 소름이 끼친 그는 재빨리 빠져나와 국밥집을 찾아가서 자리에 앉았고, 그때였습니다. 그의 왼쪽 볼에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다가온 것입니다. 왼쪽 얼굴 옆에 그 미친 무당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고, 강제적으로 자세히 그 무당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어있는 하얀 주름진 얼굴과 반쯤 감긴 눈, 백발이 섞인 채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광기 어린 표정.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잠에서 깨며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위에 익숙했던 그는 가위를 풀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위는 전혀 풀리지 않았고 도리어 왼쪽 귓가에는 젊은 여자가 같이 놀자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부림치던 그때 그는 반자동적으로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조선시대의 호통이 튀어나왔고 동시에 가위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가위가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평소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그였기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며 생각을 정리하고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약 보름 후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 이후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호통마저 똑같았고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나간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밝은 밖에서 10분여 정도 시간을 보내니 공포감은 다시 사그라들었고 다시 못 잔 잠을 자기 위해서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찰나 움찔하며 이상한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물속을 걸어가는 듯한 알 수 없는 느낌과 바늘에 찔리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감쌌고, 공포심에 짧은 순간 도망칠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그는 여기서 도망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것에 계속 쫓겨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감을 이겨내고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하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방 안쪽에서 분노로만 가득 찬 어떤 존재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고, 압도적인 기운이었지만 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붉은 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분노로 가득 찬 그 존재에게 호통을 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대로라면 몇 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호통의 시간이 지나니 방 안의 기운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씩 방 안으로 들어가 또 몇 분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래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상한 기운은 사라졌고 본인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에 든 후 점심때쯤 느지막이 일어난 그는 그제서야 아침의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신기한 경험을 인터넷에 글로 남겨 올렸고 글을 올린 며칠 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진지한 필체였지만 워낙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름대로 쫓아냈다는 답장을 쓰고 잊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존재는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무당 귀신조차 비몽사몽했던 자신이 착각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기억에서 희석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도착한 또 하나의 메일은 그의 그런 생각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지난번 메일의 주인공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메일을 통해 그날 겪은 일들이 혼자만의 착각이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가락동 시장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